겸재정선미술관 소장본 사문탈사도는 간송미술관 소장본 사문탈사도 두 점과 견주어 봤을 때 그간에 미진했던 사문탈사도 연구에 많은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매우 소중한 작품입니다. 어쩌면 겸재정선미술관 소장 사문탈사도는 간송미술관 소장 사문탈사도와 확실하게 비교되며 거의 완벽하게 조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술사적 가치평가에도 우위를 점하는 특별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와 문인화가 사대부들은 자신의 사상과 행동에 귀감으로 삼고자 고사도를 흔히 주고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유교적 이념을 중시했던 조선시대 선비, 문인화가 사대부들은 우정과 의리 등을 잊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고사이무라를 주고받았는데 정선도 마찬가지로 이병연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과의 우정과 의리를 확인하고 지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고사인물에 관한 글과 그림을 주고받았습니다. 사문탈사란 젊은에서 도롱이를 벗다라는 뜻으로 조선시대부터 이와 관련한 두 개의 고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곡이와 우계 송원에 관한 고사이고 다른 하나는 남명 조식과 동주 성재원에 관한 고사입니다. 이에 관한 고사는 율곡이가 43세 때인 선조 11년 겨울에 눈이 많이 온 어느 날 소를 타고 나가 해질 무렵에 파주 우계에 머물고 있던 성원을 찾아가 밤새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조식에 관한 고사는 조식이 지리산으로 가는 길에 충청도 보은 현감을 지내던 대곡 성운에게 방문하였을 때 처음 만난 동주 성재원과 해인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둘은 이를 잊지 않고 약속한 날에 해인사에서 만났다는 내용이죠. 다시 설명하자면 성재원이 조식에게 이듬해인 8월 15일 가야산 해인사에서 만나자 제안하며 약속하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큰 비를 만나 고생을 하다가 겨우 개울을 건너 해인사 일주문에 들어섰는데 반갑게도 성재원은 이미 도착하여 막 도롱이를 벗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문탈사도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이며 어느 사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찍부터 겸재정선의 삶과 예술을 연구해온 간송미술관 최완수 소장은 율곡 이의 고사와 깊게 관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송미술관 소장 사문탈사도에 장첩된 겸재정선과 사천 이병연의 편지상에 율곡 이와 우계 송원에 관한 고사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 내용을 간단히 줄여 설명드리면 이가 해질 무렵에 약속 장소인 우계에 도착하여 사리문을 열고 작은 방에 혼자 앉아있는 송원을 만났으며 긴 겨울밤 내내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닭이 오는 아침을 맞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 보면 정선의 사문탈사도는 율곡이이와 우계 송원의 고사와 관련된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작품상의 배경이나 인물은 이와 전혀 다르게 그려져 있어 당연 의문이 생겼는데요. 이에 최완수 소장은 이와 송원의 고사 그림으로 보면서도 사문탈사도 배경 장소만은 뚝섬에 위치한 봉은사로 추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이 행랑채 딸린 제공 건축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제공의 특징은 왕릉의 조포사에서 찾을 수 있고, 이것은 서울 주변에 남아있던 대표적 온찰인 뚝섬 봉은사로 추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민기록 연구자는 이의 고사만이 아닌 조식의 고사도 함께 떠올리면서 그려낸 것이라는 새로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더 나아가 김가희 연구자는 정선의 사문탈사도 연구에서 정선의 사문탈사도를 조식의 고사가 중심이 되고 이의 고사를 접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작품에 등장하는 사문탈사도 고사의 주인공은 두 연구자의 주장과 같은 조식의 고사가 중심이 되고 이의 고사가 덧붙여진 것으로 믿게 되었지만, 이들의 주장 역시 확실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송미술관의 사문탈사도 두 점만을 가지고 답을 찾아내기엔 한계가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두 점의 사문탈사도는 사찰 전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찰 문 앞부분만 확대하여 그린 것이었기 때문에 등장인물이나 제작 장소를 분명하게 알아내기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느끼며 주춤한 상황에서 또 다른 정선의 사문탈사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야 민선홍 연구자, 김가희 연구자의 주장을 다시 비교하며 겸재정선미술관 소장 사문탈사도를 자세히 살펴 확인해 본 결과 남면 조식의 고사가 깃든 겸남 합천의 해인사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술관 소장 사문탈사도는 사찰 전체가 잘 드러나 있어 정선이 1734년 선면에 그린 해인사도와 18세기 후반 김윤겸이 그린 해인사도의 사찰 모습을 비교해봐도 역시 정선의 사문탈사도는 해인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지고, 현재의 해인사 가람 구조와 비교해봐도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인사로 초점을 맞춰보게 되면 사문탈사 고사의 주인공은 조식의 고사가 중심이 되고 이의 고사가 덧붙여진 것으로 보다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겸재정선미술관 소장 사문탈사도를 통해 정선이 분본을 사용하여 작품을 반복적으로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시 말해보면 사문탈사도는 선비와 사대부 계층에서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우정을 잃지 말자는 오늘날의 연하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편지 내용과 앞서 발견된 간송미술관 소장 사문탈사도 2점, 그리고 우리 미술관 소장 사문탈사도의 조형 형태로 볼 때 분명 반복적으로 그려주고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작 연도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간송미술관 채색본 사문탈사도는 정선과 이병현이
주고받은 편지상의 내용으로 볼 때 1741년에서 1742년경에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선으로 처리된 간송미술관 소장의 또 다른 사문탈사도는 을해 8월 겸제라는 자필 관서가 적혀 있어 1755년 8월에 그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술관 소장 사문탈사도는 제작 연도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사문탈사 겸제라는 자필 관서와 정선이란 방영 주문 인장 사용 그리고 조형 특징으로 추정해 볼 때 간송미술관의 채색본인 사문탈사도 제작 시기인 1741년에서 1742년경과 비슷한 정선은 나이 60대 중반에 제작된 것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이처럼 세 점의 작품들은 서로 비슷하게 보여지지만은 공간 구성, 기법, 색책 등의 주요 조형 요소 등에서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 무엇보다 앞서 발견된 사문탈사도는 근경인 사찰문 앞에 배경을 하고 있지만은 이번 사문탈사도는 해인사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다른 점입니다. 앞서 몇 차례 언급했듯이 간송미술관 소장 사문탈사도 두 점은 사찰문 앞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떤 사찰의 문 앞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우리 미술관 소장 사문탈사도에는 우리나라 동남쪽 가야산의 남쪽에 위치한 해인사 경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원하게 구성 배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흰 눈으로 화폭 전체를 가득가득 뒤덮여 놓은 인상적인 그림이며 그래서 이색적 현대적인 작품으로 비추어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화폭 안을 온통 흰 눈으로 가득 채워놓은 차가운 겨울인데도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뭉게구름처럼 부드러운 눈의 조화로운 분위기와 화폭 전체에 흐르는 정감 넘치는 분위기, 특히 눈 속을 뚫고 찾아온 현자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승려들의 따뜻한 행동에서 그와 같이 포근하고 따뜻한 날로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묘는 판화라고 할 만큼 완곡하고 정교하게 발휘되어 있습니다. 그의 다른 대표적인 작품과 묘사 기법을 비교해봐도 뚜렷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완곡하고 정교한 선으로 인물과 경물 등을 묘사했기에 회화성보다는 장시성이 더 돋보여야 하는데도 인물과 사찰 그리고 주변 경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풍부한 회화적인 멋, 이국적인 느낌까지 듭니다. 색채 표현은 기법 표현보다도 더욱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선의 대표작 대부분은 생각 밖으로 수묵보다 채색되어 그려진 것이 훨씬 많게 파악됩니다. 그런데 우리 미술관 소장 사문탈사도의 색채 특징은 앞선 채색 작품들과 크게 차별되며 파격적인 색채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또 다르게 흥미롭습니다. 우리 미술관이 소장한 사문탈사도는 그동안에 부족했던 연구의 상당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찰 전체를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그동안 뜨겁게 논의되어 왔던 등장인물과 제작 장소 그리고 제작 의도 등을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